제가 고대 와서 강의를 할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저 여기 연고전 할 때 와보고 처음입니다. 그래서 와서 완전히 쇼크 먹었는데 그때가 벌써 20년도 넘었는데 네, 굉장히 감개무량하네요. 여기 들어와서 강의를 하게 되다니. 네. 아무튼 일단 그 소개받은 대로 저는 지금 CJ 제일제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당에서 근무한 지 한 이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 소개해 주신 대로 매치훈님을 이제 연구에서 시작해서 사업하기까지의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하려면 회사는 회사의 소개 목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나와서 여기 말씀드리는 교수님께서는 교수님의 목적을 갖고 계시지만 저의 목적은 저희 회사를 소개하고 그래서 좋은 인재들을 좀 많이 이제 회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인 스토리가 물론 주이긴 하지만 그 앞쪽에 간략하게 저희 회사의 소개를 좀 PR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게 제가 가장 자랑하는 그림인데 저희 회사 얼마 전에 저희 지금 딱 입주한 지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전에 입주한 CJ 블러썸 파크라고 광교 혹시 광교에서 보신 분 있으세요? 되게 광교에서 나름 유명한 건물인데 보신 분이 없으시던데 한번 광교 수원 월드컵 경기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실 기회 있었는데 보십시오. 굉장히 돈 많이 들여 비싸게 지은 굉장히 멋있는 그 R&D 오로지 연구소입니다. CJ 제일제당의 연구소가 다 여기에 모여 있고요. 이제 입주한 지 딱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회사에서 R&D를 강력하게 밀고 있다라는 표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보시면 꽃잎 3개예요. 저희 CJ 마크랑 돈이랑 그래서 굉장히 이 동그랗게 지느라고 돈이 많이 들었다는 것. 내부에 들어가 보면 동그래서 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실험실에 사시는 분은 알겠지만 실험 기구가 잘 안 들어가요. 방이 동그랗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건물 보다 보면 정말 대단한 이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원하시면 가장 먼저 자랑할 건 여기서 근무하게 되실 거라는 걸 일단 한번 자랑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 CJ 약간 삐뚤어지네요. 예. CJ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나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니까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는 부분 대부분 식품, 잘 아시는 햇반, 가시다 이런 부분 식품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CJ ENM 그리고 그 파트가 있고 그 외에 또 너무나 잘 아시는 CJ 홈쇼핑 또는 대한통운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모르시는 생명공학이라는 파트가 CJ의 굉장히 큰 한 축으로 4대 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CJ 생명공학은 무엇을 하는 분야이냐라고 말씀드리면 하나 더 내려와서 CJ 제일제당으로 먼저 내려와야 됩니다. CJ 제일제당은 CJ 안에서도 가장 오래된 분야입니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삼성에서 독립해서 나와서 이제 제일제당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지금 2014년에 저희 매출이 한 7조 정도 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분야는 잘 아시는 식품사업부 아까 말씀드린 그 분야는 다 아실 거고요. 그 외에도 밀가루, 기름 이런 거 만드는 소재 사업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잘 모르시겠지만 생물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출시한 최근에 출시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사료 애견 사료를 출시합니다. 혹시 고양이나 애견 키우시는 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 저희 사료 강아지가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네, 마트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사료 만드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디오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가 고르게 한 25%, 20% 정도 되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사업 부분은 뭐 하는 분야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바이오 전체적인 설명부터 조금 드릴게요. 여기 제가 듣기로는 화학공학 쪽이 메이저시라고 하셔서 조금 분야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바이오 인더스트리 잘 아시죠? 주로 3개의 분야로 바이오 인더스트리를 나눕니다. 레드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그린 바이오 3개를 나누는데요. 레드 바이오는 의학 부분이고요. 화이트 바이오는 공업, 그리고 그린 바이오는 식품이나 농업 쪽을 말합니다. 그런데 CJ 바이오가 하는 분야는 여기 아래 이렇게 식품 비료, 식품이나 이제 농업 쪽, 주로 그린 바이오 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바이오 연료나 이쪽 환경 쪽으로도 분야를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정도, 그린과 화이트의 중간 정도를 바이오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주로 나오는 품목은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계속 조금 어렵나요? 네. 주로 저희는 아미노산을 만듭니다. 그래도 화공하셨다니까 아미노산이 뭔지 대충 다 아시죠? 단백질의 구성 성분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아미노산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피드 FT, 사료 첨가제로 사용됩니다. 돼지나 닭. 여러분들은 고기를 자유자재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아미노산 안 드셔도 돼요. 고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하지만 닭이나 돼지는 고기를 안 먹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필요한 단백질을 엔소스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아미노산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료용으로 전 세계에서 한 350만 톤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용 아미노산이 또 320만 톤 정도 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MSG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외 제약용 수화통 약간 아주 조그만 제약용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건 이 사료용 아미노산 4종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용 아미노산 뭐 대단히 큰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그래도 나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미노산을 잘 하는 업체입니다. 이게 전 세계의 글로벌 아미노 애시드 플레이어, 그러니까 아미노산 생산하는 모든 업체를 다 리스트업 하고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사료 첨가용 아미노산, 라이신, 세로닌, 트립토판, 메치온을 모두 다 생산하는 전 세계 딱 2개뿐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론 트립토판이나 라이신 같은 것은 전 세계에서 캐파로 1위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글로벌 리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PR입니다. 양해해주세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무엇을 생산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MSG, 예, 식품 첨가용 아미노산입니다. 예, 요거를 생산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핵산 조미료 많이 들어보셨죠? 유품, 미원 뭐 이런데 핵산 조미료에 들어가는 IF나 GMP 같은 것도 생산합니다. 역시 이것도 저희가 전 세계에서 캐파라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제품 별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CJ 젤드가 바이오가 존재한다는 걸 잘 모르세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생산하는 바이오 비유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자랑할 만한 한 점이라고 한다면 저희 바이오 비유의 히스토리를 보시면 1964년에 우리가 김포예요. 김포에 뭐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보실 수 있어요. 김포 공장에서 MSG를 처음 생산하는 걸로 바이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바이오라고 부르기는 좀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이때 시작해서 그 이후에 88년에 인도네시아에 라이신을 생산을 하는 공장을 세웠고요. 그때부터 이제 쭉 전부 다 글로벌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97년 때 인도네시아 존박이라는 공장을 또 지었고요. 2000년에 세레오닌 공장을 세레오닌 제품을 출시하고 그리고 2005년에 중국 공장, 그리고 브라질 공장,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16년에 이제 메치오닌 공장을 완공함으로써 전 세계에 글로벌하게 공장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에서 굉장히 글로벌하게 전 세계 8개 입지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R&D 코스트도 4군데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흥가울에밖에 없습니다. 서울 아니고 이제 광교에밖에 없죠. 네, 그리고 세일즈 오피스도 전 세계에서 40여 개 세일즈 오피스를 갖고 있는 굉장히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연구소에서 왔으니까 또 연구소 소개를 잠깐 해야죠. 그래서 바이오 기술 연구소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이오 기술 연구소는 무엇을 하는 분야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아미노산을 생산하기 위한 모든 프로세스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리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배사 경로를 디자인을 하고요. 디자인한 걸 가지고 메타볼릭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균주를 만들고요. 만들어진 미생물 균주를 배양을 해서 배양을 하거나 이제 전환, 여기서 하셨구나. 네,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이쪽으로 가는데 발효를 해서 또 프로덕트를 만들고요. 프로덕트를 만들면서 동시에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 전환 반응을 해서 새로운 물질로 전환하는 공정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바이오로 할 수 있는 모든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케일업은 당연히 저희는 연구소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너무 익숙한 96웰 플레이트에서 시작해서 플라스틱 배양하고 5리터 정도.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는 3톤 발효소까지 발효를 하고 있고요. 이 발효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통 250톤에서 500톤까지 발효를 스케일업해서 하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되게 별거 아니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그 외에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발효를 할 때 발효 원료로 주로 사탕수수, 원당, 아니면 타피오카 전분당, 뭐 옥수수당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료들을 바이오매스로 바꾸는 일,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밀집이나 옥수수대 이런 거를 다 원료로 사용하는 일을 또 크게 한 파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많이 각광받는 화석 원료 기반의 사업을 이제 그 바이오 원료 기반 사업으로 바꾸는, 그래서 기존의 화석 자원, 그러니까 석유 자원으로 만들어지던 것을 바이오 자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화학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회사 소개입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뭐 대충 다 훑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정도만 잘 알아두셔도 저희 회사에 지원하실 의향 있으신 분 알아두시면 이런 거 나중에 누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회사 소개였고요. 이제부터 매치오님의 그 연구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뭐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매치오님 과제가 시작된 건 2003년 12월 31일, 12월 31일. 네, 제안일이 이렇게 되거든요. 올해가 2015년이고 저희가 프로덕션을 시작한 게 2015년 1월 21일이거든요. 11년, 10년 가까이 걸렸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어떤 일들을 거쳐서 이 하나의 아이디어였던 것이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저희 공장을 지은 땅이요, 이 말레이시아의 커티라는 동해안에 있는 그런 황무지 같은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공장을 짓고 이제 프로덕트를 생산을 해서 맵100이라고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저희 런칭 세레모니 할 때 이제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제 3억 5천만 불에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실 올해 매출 값이 좋아서 이거보다 매출이 좀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약 한 4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둘 수 있었는데, 이런 공장을 짓기까지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은 주인공인 메치오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메치오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미노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4대 사료첨가용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사료첨가용으로 쓰는 아미노산 이렇게 4가지 종류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장 규모로는 메치오닌이 약 100만 톤, 라이신이 한 200만 톤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신이 시장 자체는 가장 큰데요. 이제 라이신은 워낙 많은 업체들이 발효를 만들고 있어서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래서 시장 규모로는 한 2조 이 정도 되고, 메치오닌 시장 규모로는 4대 아미노산 중에 가장 큽니다. 그래서 4조 원 이상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아미노산은 이제 특징은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설퍼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설퍼가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특징인 아미노산입니다. 설퍼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발효로 생산하기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공정은 화학 공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석유에서 요래된 프로필렌, 이 중원유래 프로필렌에서 5단계의 화학 합성 반응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아미노산 20개죠. 아미노산 20개 중에 발효로 생산하지 못하는 아미노산이 딱 2개예요. 생산하지 않는. 혹시 하나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메치오닌이고, 다른 하나가 뭔지 아시는 분? 제가 서류 전형의 특징을 드릴 수 있는데 다른 하나는 글라이신입니다. 글라이신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글라이신은 잔기가 아까 보여드린 거에서 H 하나밖에 안 붙어있어요. D폼이나 L폼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싸고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발효를 안 만드는, 발효를 안 만드는 아미노산, 메치오닌은 발효를 못 만드는 아미노산. 너무 구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 기술, 이 화학합성법으로 만드는 기술이 벌써 50년이 넘었어요. 1950년대에 개발됐는데 아직도 전 세계에서 딱 5개 업체만이 메치오닌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공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사료첨가용 아미노산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4대, 아까 보여드렸죠. 4대 사료첨가용 아미노산을 4개를 다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딱 2개밖에 없죠. 한 군데는 에보닉이라는 회사예요. 화학업체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에보닉은 처음부터 메치오닌을 화학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이걸 팔다 보니까 옆에서 곁다리로 발효로 나머지 아미노산들을 팔기 시작한 그런 회사거든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발효에 기반한 회사이기 때문에 메치오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모든 발효 업체에게 이 메치오닌을 만드는 게 굉장히 꿈의 아미노산이라고 저희 많이 불렀는데, 굉장히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만 만들면 모든 아미노산 발효로 만들 수 있으니까.
모든 발효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꿈이었죠. 그래서 특징으로 보면 뭐 라이신과 메추린 시장 규모는 차이가 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쪽 라이신 아까 말씀드린 그 대형 암노선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발효로 생산하고 이건 화학공법으로 생산하고 특징으로 보면 만드는 회사들은 다 화학회사, 이걸 만드는 회사는 다 발효회사. 더 재밌는 특징은 라이신을 만드는 곳은 중국, 동남아, 브라질 주로 후진국 당이 있는 지역에서 만듭니다. 발효가 하기 좋은 동네 이런 데서 만드는데 보시면 메추린 만드는 동네는 유럽, 미국, 재팬, 중국. 중국은 작년에 처음 이제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만 만듭니다. 이게 화학공법으로 만들고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공법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적인 후진국에서는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독성 관리가 굉장히 철저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화학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특징은 50%의 D품과 50%의 L품, DL 믹스처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효로 만들면 100% L품이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메추린을 만들어라 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 겨울에 이제 사업부에서 하달이 내려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남들이 꿈의 암요산이라는데. 그래서 메추린을 만듭시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뭐 장점을 뽑아야죠. 발효로 만들면 화학보다 좋은 건 뭐예요? 저희한테 가장 큰 장점은 CJ가 못 만들 거 만드니까 좋아요. 이지만 뭐 이렇게 객관적인 이유를 좀 뽑아야죠. L폼이니까 이제 생분해성이 좋다. 그러니까 이용률이 생체 이용률이 좋다. 이런 거. 아니면 비용을 더 싸게 만들 수도 있다. 환경 친화적이다. 이런 이유를 다 갖다 대지만 이걸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는 가격이죠. 화학업선하고 경쟁해서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때 당시 저희가 타겟으로 설정했던 게 농도 한 100g/L에 40% 정도 수율이 나오면 화학적으로 파는데 아무 문제 그 발효 만들어 팔 수 있겠다. 이 정도로 타겟으로 딱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시작해요.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어떤 미생물로 만들까 이런 걸 선정을 합니다. 미생물은 암요산을 만드는 데 쓰는 미생물은 주로 두 종류밖에 없어요. 코리네박테리아 브루타니쿰이라는 미생물과 이콜라이 굉장히 유명한 미생물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뭘 쓸까 해서 일단은 저희는 대장균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는 일은 이제 디자인을 해요. 이제 발효를 만들어야 되니까 생합성 경로를 쭉 봐요.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특징적으로 보니까 메추린이 굉장히 특징적인 건 미생물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경로를 써요. 대장균은 오석신 호모세린이라는 경로를 쓰고요. 코리네박테리아,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유명한 다른 미생물 중에 하나는 오아세틸 호모세린이라는 경로를 써요. 이 전구체 하나 빼고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우리는 좋은 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라고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패스웨이를 쭉 디자인을 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대상과학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디자인입니다. 굉장히 그냥 심플해요. 피드백 이니비션 있는 거 풀어주고 전구체, 황이 들어오는 경로를 강화해주고 밖으로 배출하는 경로를 강화해주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생합성에 좀 도움이 되는 거 다 강화해주고 이런 전략은 굉장히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전략을 딱 세워요. 그리고서 한 3년 연구를 했습니다. 2004년에 시작해서 4, 5, 6년 말쯤 회사에서 연구를 하시면 수시로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왜냐면 회사에서 돈을 주니까 저희 연구가 이만큼 지척이 되었거든요 라고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2006년 말에 저희 기술 수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술 수준 기억하세요? 100g/L에 40%. 3년 연구했는데 15g/L 정도 나옵니다. 수율을 따질 수 없는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되면 거의 연구 과제 드랍 수준입니다. 3년을 연구했는데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변명거리를 준비해야죠. 돈 받아서 연구 3년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나요?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할 때 나오는 가장 좋은 게 다른 회사들도 그 정도밖에 못해요. 저희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제일 먼저 들고 가요. 근데 이 기술 수준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에보니 메추린을 화학성으로 가장 잘 만드는 회사. 이거는 그때 수준, 2006년 수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수준입니다. 2015년. 그 이후로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40g/L에 15%. 그리고 메탈벌릭 익스플로어라는 이 플러스 벤처인데요.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메추린 연구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런데 50g/L에 23%. 나머지 회사들도 그닥 수준을 참 저조합니다. 남들도 다 못해요. 이거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럼 물어보죠. 왜 어려워? 왜 이것만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변명거리를 준비해야죠. 왜 어렵냐면요. 이 가장 잘한다는 두 회사를 딱 들여다보면 이게 두 회사 특허에 나온 경우인데 이 에보닉 전신, 이 대부사가 에보닉 전신인데요. 이 회사에서 하는 경로나 이 회사에서 하는 경로가 똑같아요. 다 똑같은 유전자 똑같이 만들어요. 똑같이 만들면 이거 저희도 다 똑같이 다 했어요. 이 회사도 안 되고 다 우리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데 일단 안 되는 이유는 다 밝혀요. 네. 이제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건 설퍼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치오닌 발효를 생산이 안 됐던 가장 큰 원인은 설퍼예요. 여러분들 유황오리 아시죠? 유황오리 같은 거 먹지만 황을 직접 먹는 사람 없죠. 미생물도 황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황 들어가면 거부해요. 일단 미생물이 높은 고농도의 황이 들어오면 안 자라요. 안 자라고 많이 주면 옆으로 이상한 대로 빼버리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건 황이 유입되는 경우예요. 미생물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남들도 다 못하고 저희도 다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못하는데 이제 이유를 또 잔뜩 갖다 붙입니다. 황이 들어오는 경우가 어려워요. 왜 다른 황은 안 써보는데 다른 황도 다 들어오지. 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황의 소스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대. 네. 여기 암모늄 설페이트 가장 흔히 쓰는 황소스고요. 이건 말고 시오설페이트라는 것도 있고요. 암연산 중에 하나는 시스테인도 있고요. 그리고 설파이드 SH그룹도 있고요. 메칠머카탄이라고 CH3SH가 있어요. 이 모든 황소스가 있는데 이 황소스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다 조금씩 달라요. 여기 메치오닌 패스웨이인데 시스테인이 들어오면 여기 가고 설파이드가 들어오면 여기 가고 메칠머카탄이 들어오면 메치오닌이 가고 이렇게 한 경우에 따라서 경우가 이제 생합성이 다른데 이 아이들의 시오레티칼 일드, 어려운 말로 시오레티칼 일드는 실제로 산수죠. 당을 100g 먹였을 때 메추린이 얼마 생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뽑아놓으면 이건 그냥 수학이에요. 계산식 그냥 두루 풀어서 미생물이 하나도 안 자라고 당을 다 100% 메추린으로 바꿨다고 할 때 암모늄 설페이트 먹으면 56%, 소듐 시오설페이트 먹으면 63%. 뭘 먹여도 쉽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학적으로 이 정도 나오면 실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미생물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40%가 이론수율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40%에 도달할 가능성, 이론수율에 도달할 가능성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브 소스들은 이론수율은 비교적 높은데 문제는 얘네들은 폭발성이 있어요. 발효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경로를 통해서도 이거를 대사공학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가 저희가 3년 동안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이러고서 보고를 합니다. 그럼 과제를 접어야 하나요? 위기에 처하죠. 그래서 얘기하죠. 과제 접을래? 그럼 이제 그만할까? 딱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우연히 잭팟 같은 일이 터집니다. 요 앞에 조금 파일이 깨졌네요. 요 전구체에다 메칠머카탄만 먹이면 메치오닌이 되는데 전구체가 발효 중에 막 쌓여요. 여기까지는 되게 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만 만들고 이걸 나머지를 어떻게 전환해서 만들 수 없을까? 발효가 안 되면 발효 말고 딴 방법으로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럼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접근을 해보니 타겟일들을 딱 뽑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타겟일드의 UI, 바이오 프로세스, 전구체까지만 발효를 만들고 나머지를 컨버전으로 돌리면 이론수율이 83%까지 올라가요. 획기적으로 높죠. 저희가 원하는 40% 수율 정도는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사정을 하고 돈을 다시 따냅니다. 저희 연구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라고 하고 연구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균주를 만들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대장균에서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전구체, 오석신을 호모셀이라는 전구체까지는 대사공학을 통해서 이빨이 만듭니다. 만들기가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이 안 들어가니까 되게 많이 만들 수 있더라고요. 만든 다음에 효소를 찾아요. 그래서 효소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 메치오닌이 쉽게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일단 전구체까지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효소 서치에 들어갑니다. 그 반응을 하는 메칠머카탄으로 메치오닌 만드는 효소를 찾아보자. 뒤져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석신 호모세린을 기준으로 쓰는 아이들이 있고 아스트로모세린을 기준으로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효소를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이 효소들 중에 아까 석신 호모세린을 기준으로 쓰는 효소들 중에
메칠 머카탄을 쓰는 아이들이 아주 드물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효소를 찾았어요. 아주 운 좋게도 얘는 메칠린에 대한 이니비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이 경로를 딱 완성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게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희가 메칠린을 만들 수 있는 경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산물로 석시네이트도 나와요. 이런 거 다시 사업부에 들고 갔습니다. 사업부의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메칠린 만드는 거 좋아. 그런데 부산물이 나온다고. 부산물이 뭔데? 부산물은 석시네이트인데요. 얼마나 나오니? 메칠린 10만 톤에 한 7만 톤 정도 나오는데요. 석시네이트,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석시네이트가 바이오 케미칼로 굉장히 각광받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바이오 10대 베이스 몰레큘이라고 해서 바이오로 만들면 화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몰레큘로 이 당시에 불리웠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의기양양했어요. 저희 석시네이트 만들 수 있어요. 막 이랬는데 시장 조사에 딱 들어가니까 전 세계 마켓 사이즈가 2만 톤밖에 안 나와요. 저희는 매출이 10만 톤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석시네이트가 7만 톤이 나와요. 석시네이트 7만 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켓이 2만 톤밖에 안 잡혀요. 5만 톤 갖다 바다에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업부가 저희를 살살 꼬십니다. 니네 여태까지 수고했는데 우리는 석시네이트 사업은 못하겠다. 도저히 안 되니까 니네 아스테이시드 경로도 있다면 이쪽으로 한번 가보면 어때? 하고 저희를 꼬십니다. 이미 5년 연구했는데 어째? 그만둘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아스테이시드 경로로 바꿀게요. 바꿔서 한번 해보죠. 아스테이시드가 매력적인 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건 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시장도 큰데 매출이 10만 톤 만들어봐야 3만 5천 톤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요 정도야 사업에서 아주 흔쾌히 허락합니다. 요 정도 시장이 이렇게 엄청난데 3만 톤 정도 쉽게 팔아줄 수 있어. 만들어봐. 네, 그건 내려옵니다. 돈 주고 연구 더 시켜준다는데 몇 년 더 하지 뭐. 그러고서 다시 연구를 시작합니다. 한 번 해봤으니까 두 번째는 좀 쉬워요. 이번엔 전구체를 아스트로모셀린으로 바꿉니다. 바꾸는 데 있어서 특징은 여기 쓰던 유전자를 이건 대장균 원래 거 썼었는데 외래 유전자로 바꿉니다. 외래 유전자로 바꿔서 생산을 막 해요. 그리고 이제 효소만 찾으면 돼요. 근데 효소에서 약간 퍼즐이 딱 걸려요. 효소에서 기존에는 저희 쉽게 석신호모세린 쓰는 효소를 찾았는데 아세틸호모세린 쓰는 효소도 굉장히 쉽게 찾았어요. 문제는 이 효소들은 다 메치오닌에 의해서 이니비션을 받아요. 저해가 있어요. 한 3g만 메치오닌 쌓이면 반응이 더 이상 안 가요. 그럼 이거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저희가 근데 또 효소 개량을 잘해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그럼 개량하지 뭐. 피드백 이니비션 정도야 금방 풀 수 있어. 그리고 뮤테이션을 막 쳐서 에러프롬 PCR을 막 하고 스크리닝을 합니다. 열심히 찾아요. 메치오닌 이니비션이 틀린 놈을 찾아요. 찾았는데 활성이 바닥을 키워요. 그래서 찾다가 이걸 또 몇 년 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 아이는 처음이다. 되게 괴로워하고 있던 차에 발상에 전화합니다. 왜 꼭 만들어야 되지? 뒤지면 어디 안 나올까? 아세틸호모세린하고 석신호모세린은 카본 하나 차이예요. 구조가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카본 하나 더 긴 게 석신호모세린이에요. 이 효소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싹 바꾸면 아스트로모세린하고도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효소를 찾는 계량을 포기하고 효소를 찾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미생물원을 다 구하고 못 구하는 건 합성하고 효소들을 막 만들어요. 이 아스트로모세린으로 알려지는 석신호모세린으로 알려지는 애들 다 찾아서 다 액티비티 어세이를 합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렛제트, 그러니까 석신호모세린하고 반응한다고 알려진 효소 중에 아스트로모세린하고 반응을 하는 아이들이 되게 드물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니비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완성했다. 드디어 효소까지 찾아냈다. 그래서 경로를 완성해서 이제 사업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 승인을 받고 사업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 사료 첨가제였어요. 그럼 사료 첨가제로 판매 등록을 해야 돼요. 판매 등록을 하려고 이제 저희가 주로 타겟이 다 이제 미국, 유럽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 이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 이제 L-메치오닌을 세계 최초로 생산을 하게 됐고요. 사료 첨가제로 팔려고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니네 GMO니? 하고 물어보면 예, 저희 GMO인데요. 외래 유전자 쓰니?
예, 외래 유전자 쓰는데요. 이 유전자의 안전성을 증명해서 들고 와라. 딱 이렇게 얘기해요. 유전자의 안전성이라는 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아무도 그거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유전자의 안전성을 증명하려면 이 효소를 발현을 해서 쥐한테 먹여서 쥐가 죽는지 사는지 보고 돌연변이가 생기는지 보고 이 모든 작업을 다 해야 돼요. 그런 독성 평가에만 몇 년이 걸려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우리 바로 사업화해야 되는데 개발 다 했는데 지금 이 유전자 하나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을 더 소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외래 유전자 안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바꿀게요. 그러면서 다시 이번에는 그 거꾸로 이제 그 아스트모셀을 생산하던 석시호모셀을 생산하는 맷 A 대장균 유전자를 개량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한번 해봤잖아요. 아까 그 전에 아스트모셀인 그러니까 석시호모셀인을 변환하던 아이를 한번 아스트모셀인을 바꿔봤기 때문에 이것도 되지 않을까 라면서 이제 서치를 시작하다 보니까 논문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이게 해주셔야 되는 게 이런 거 논문을 많이 내주시면 논문에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맷 A를 여기에 변이를 주니까 석신 호모세린을 먹던 아이가 아스트모세린을 먹던 기질이 변환된다 라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위치도 명확해요. 특허도 안 했어요. 되게 괜찮은데? 그래서 저희는 거저 먹는 거죠. 이런 거 있으면 그래 이게 바실러스에서 되면 대장균도 되지 않겠어요? 구조 서치를 딱 해서 같은 자리에 찾습니다. 번호도 같아요. 대장균의 같은 자리를 똑같은 변이로 바꿔요. 그랬더니 이렇게 석신 호모세린을 생산하던 아이가 딱 아스페진 호모세린으로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로 거저 걸렸어요. 그냥 한 방에 논문 하나에 그대로 따라했더니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바꿨는데 그 옆에 것도 한번 바꿔볼까? 옆에 것도 호모로지를 찾아서 바꿉니다. 그랬더니 액티비티가 올라가요. 그래서 드디어 경로를 다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장정을 거쳐서 경로를 완성을 해요. 그래서 경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아스트모세린을 발효로 생산을 하고 효소 반응을 통해서 메칠모카탄을 붙여서 메치오닌을 만들고 이런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메치오닌 공정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을 다 완성하고 이제 공장 지어야죠. 공장 지으려고 사업부에 돈 받으러 갑니다. 또 이제 저희 끝났습니다. 공장 지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장을 짓는데 마지막에 또 한 가지 허들이 또 생깁니다. 아까 부산물로 아스테이시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아스테이시드가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바꿀 때는 너무나 흔쾌히 팔아주겠다고 했던 사업부에서 갑자기 난색을 표합니다. 우리는 사료만 팔아서 아스테이시드 파는 거 잘 못하겠다. 이거 말고 니네 콩을 좀 바꿔서 이 아스테이시드 안 팔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사업부가 그래요. 돈을 많이 주는 데서는 다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이제 아스테릭 애시드로 생산하려면 이스트레이션하고 디스틸레이션을 해야 돼요. 99.5% 이상으로 굉장히 고순도로 만들어야 돼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하다가 해서 그러면 저희는 암모늄 아세테이트를 만들어보자. 저농도로 만들 수 있고 돈도 조금 들고 그리고 암모늄 아세테이트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게 당소스로 쓸 수 있어요. 미생물이 암모늄 아세테이트를 먹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못 팔겠다는데 어떻게? 그럼 자소로 써야지. 자소라는 게 자기 회사에서 만든 걸 자기가 쓰는 걸 자소라고 해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그냥 쓰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전환과 발효를 통해서 메치오닌을 만들고 부산물로 나오던 아세테이트를 그대로 돌려서 발효에 재사용을 하는 그래서 결국 밖으로 하나도 안 나가고 돌아가는 이런 셀프 리사이클링 공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고 나온 찌꺼기들은 다 비료로 사용합니다. 비료로 사용해서 슈가케이크, 저희가 원당을 사용하고 당을 키우는데 다시 사용하는 그렇게 100% 리사이클되는 공정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하얀 백색 파우더인데 L-메치오닌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어서 출시를 하게 됩니다. 넘어갔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0년의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년 열심히 직접 발효법 하다가 한번 드랍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시호모세린 하다가 아스트모세린으로 경로 변환하고요. 경로 변환하고 또 식품으로 등록해서 그러니까 사료로 등록해서 팔아야 되니까 등록 프로세스 하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메칠 머카탄을 공급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이 공급해주는 회사가 프랑스의 알토마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랑 코업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그 회사도 저희랑 같이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공장 지을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그래서 2012년부터 파일럿 프로덕션을 하고 2014년에 이제 공장을 완공하고 올 1월부터 결국은 생산을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오의 모토인데요. 이제 바이오를 넘어서 리뉴드 열스라고 이제 화학으로 생산하는 걸 바이오로 한 스텝씩 바꿔가면서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메치올린에 관련된 이야기 좀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발표하니까 짧네요.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